오늘은 촛불 이야기를 좀 해볼까? 촛불 이야기를 통해 동양적 사고와 서양적 사고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 거야. 박세미와 함께하는 인문학 보물찾기. 때는 2016년, 촛불이 매주 광화문을 활짝 밝혔어. 이른바 촛불 시위였지. 촛불 시위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진행하는 시위로 비폭력 평화 시위나 추모 집회 형식으로 진행이 돼. 시위는 같은 목적을 가진 다수의 사람들이 공개적인 장소에 모여 자신들의 주장을 내보이는 의사표현의 한 형식이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위를 여러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들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 그럼 촛불 시위에서 촛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바람이 불면 큰 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 촛불이 하나하나 모여서 어두운 현실을 밝힌다는 거야. 하지만 2016년에 밝혀졌던 촛불은 그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촛불은 과거로 돌아가 모더니즘, 즉 근대주의에서 추구했던 이성의 빛과 가장 비슷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이성이라는 빛을 통해 사람들의 무지함과 헛된 믿음을 깨부수고자 했던 모더니즘이 우리나라에 다시 나타나게 된 거지. 원래 촛불 시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1988년 3월 25일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에서 열렸던 시위를 들 수 있어. 브라티슬라바는 슬로바키아의 최대 도시이자 수도야.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은 대부분 카톨릭 신자들로 체코슬로바키아의 공산주의 정권의 종교의 자유와 인권 존중을 요구하며 광장에서 촛불 시위를 진행했어. 시위는 평화롭게 진행됐지만 경찰은 시위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했고 짧은 시간 안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체포됐어. 평화 시위에 폭력으로 대응한 이 사건은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주게 돼. 다음해 1989년 학생과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피를 흘리지 않았다고 해서 무혈혁명이라 불리는 벨벳 혁명이 일어났어. 그리고 결국 체코슬로바키아의 공산독재 체제가 무너지게 됐지. 이와 반대로 우리에게 촛불을 끄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 아르헨티나의 작가이자 평론가이자 20세기의 디자이너로 불리는 보르헤스는 촛불을 끄라고 말해. 촛불을 꺼라. 촛불은 어둠을 조금 밀어낼 수 있을 뿐 그 대신 별을 보지 못하게 한다. 여기서 촛불은 모더니즘이 지향했던 이성주의를 상징하는 말이야. 모더니즘은 인간의 이성이 모든 무지를 밝힐 수 있고 이성의 촛불로 어둠을 밀어낼 수 있다는 신념인 거야. 이러한 촛불을 끄라고 한 보르헤스의 말은 서양적 사고를 대변하는 이성주의, 즉 모더니즘에서 벗어나자는 의미야. 보르헤스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선구자로 유럽의 탈근대 철학자들, 데리다, 움베르토 에코 등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돼. 18세기 계몽주의로부터 시작된 이성중심주의인 모더니즘은 넓은 의미로는 교회의 권위 또는 봉건성을 비판하며 과학이나 합리성을 중시하고 널리 근대화를 지향하는 이념이야. 반면 1960년대 프랑스와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된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성 중심주의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내포하고 있는 사상으로 진리의 상대성, 심지어는 진리의 불가능성을 내세우는 탈이성적이며 다원적인 사고가 특징이야. 다음은 포스트 모더니즘 작가 뒤샹의 샘이라는 작품이야. 뒤샹은 레디메이드, 즉 기성품을 그대로 내놓았어. 그리고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지. 예술품이란 색을 칠하거나 구성할 수 있지만 단지 선택만 할 수도 있다. 인간을 이성을 가진 존재로 표현하고 이성을 가진 인간이 만물 중 가장 위대하다고 보는 서양적 사고에서는 이분법이 보편화되어 있어. 플라톤의 이원론으로부터 시작된 이분법은 이후 남자와 여자, 이성과 감성, 인간과 자연, 지배자와 피지배자 등 대립구도로 서양에 널리 퍼지게 되었지. 이를 대만의 현대 신유학 분야의 거장인 팡둥메이는 악성적 이분법이라고 비판했어.
서양의 이분법은 대상을 한 번 나누고 나면 머릿속에서 조합이 되질 않는다고 말이야. 반면 동양적 사고에서 이분법적 요소는 보이질 않아. 물론 동양에도 이분법적 사고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순 있지. 그런 사람들은 선과 악이라는 말이 있지 않냐고 되묻겠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동양 철학에서 선과 반대되는 말은 악이 아니라 불선이라는 걸 알아둬야 해. 제자백가 시대의 사상가인 고자는 인간 본성에 대한 맹자와의 논쟁에서 이렇게 주장해. 인간 본성에 선과 불선의 구분이 없는 것은 마치 물의 흐름에 동서가 없는 것과 같다. 그리고 서양에서 저기에는 뭐가 있지? 라고 존재론을 펼쳤다면 동양에서는 다른 존재와 어떻게 더불어 살지? 라는 생각을 먼저 했어. 그래서 팡둥메이는 서양 철학은 분석의 철학이고 동양 철학은 화해의 철학이라고 말했어. 동양적 사고의 특징을 간단 명료하게 나타낸 작품이 하나 있어. 바로 이철수의 가을 사과라는 판화야. 만류인력 때문에 사과가 떨어졌다는 서양적 사고를 한마디에 동양적 사고로 요약한 거야. 때가 되었기 때문이지. 라는 말은 통찰하는 동양의 사고력을 명료하게 나타냈어. 이렇게 그림 위의 글은 서양과 동양의 차이를 단 3줄로 유쾌하게 풀어냈어. 오늘 어땠어? 좀 어려웠지? 그래도 지난 영상에서 했던 말을 기억해봐. 우리 사람답게 이해하는 인간이 되자고. 그날까지 화이팅이야. 안녕! 박세미와 함께하는 인문학 보물찾기.